빠이썸입니다. 다들 오늘 아침 뉴스 보셨습니까? 진짜 입이 떡 벌어지다 못해 턱관절이 가출할 뻔한 역대급 대형 소식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무려 최고 영예인 대상을 포함해 3관왕을 완전히 쓸어 담아버렸습니다. 아니 명색이 미국 시상식인데 이건 뭐 우리나라 연말 가요대상 시상식을 미국의 통째로 옮겨놓은 것 같은 기분 좋은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아주 그냥 탈탈 털어드릴 핵심은요, 단순히 우와 우리 방탄 상 받았다 하는 뻔한 겉핥기식 국뽕 뉴스가 절대 아닙니다. 이 화려한 황금빛 트로피보다 무려 100배 1000배는 더 고결하고 귀한 가치로 전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위상을 무지막지하게 올려치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진가와 외교적 파괴력을 낱낱이 파헤쳐 볼 텐데요. 우선 전 세계 음악 산업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미국 최고 권위의 매체 빌보드가 시상식 직후 타전한 긴급 속보부터 돋보기로 싹 긁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이번 2026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무대에 그야말로 예고도 없이 깜짝 등판하여 역대급 오프닝 공연을 선사했다는 소식인데요. 시상식의 포문을 화려하게 연 것은 현재 전 세계 차트를 완전히 초토화하고 있는 BTS의 라스베이거스 현지 투어곡 훌리건이었습니다. 빌보드는 현장의 열기를 생생하게 전했는데요. BTS는 사전 녹화 영상이었음에도 현장에 모인 팝스타들과 관객들을 광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아니 라이브 무대도 아니고 대형 스크린에 영상만 틀어줬을 뿐인데 자리에 앉아있던 할리우드 셀럽들과 관객들이 단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미밤을 흔들며 자지러졌다는 게 기사의 팩트 폭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소름 돋게 짚고 넘어가야 할 진짜 중요한 비밀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프닝 영상이 끝나자마자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메인 무대 중앙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와 미국의 천재 R&B 디바인 시저에게 무려 최우수 여성 R&B 아티스트 상을 직접 수여하는 공식 시상자 자격으로 마이크를 잡았다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상을 전달받은 미국의 팝스타 시저가 트로피는 안중에도 없고 BTS 멤버들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으고 열렬한 팬심을 고백하느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전 세계 안방극장으로 실시간 송출된 것인데요. 과거 비영어권 아시아 가수들은 미국의 시상식 초대를 받아서 맨 구석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격해 눈물을 흘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가 축제의 문을 열어젖히는 메인 포문 이벤트 자체를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영상으로 도배해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시상식 전체의 품격을 조율하는 시상자 패널로 우리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모셨다는 것이죠. 물론 방탄소년단이 시상자로 나선 것은 처음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란 것이죠. 자, 그런데 이름부터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인 이곳에서 상을 주는 사람이 한국인이고 상을 받는 미국의 탑스타는 그 앞에서 좋아서 까무러치는 이 기묘하고도 통쾌한 문화 정복의 현장. 그런데 여러분, 빌보드의 찬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엔 미국의 가장 까칠하고 냉정하기로 소문난 대중문화 비평 매체 벌처가 이번 2026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의 현장을 아주 소름 돋게 묘사하고 나섰는데요. 벌처의 공식 보도 기사를 보면 그들은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명색이 미국의 3대 시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BTS를 위한 BTS의 동무대나 다름없었다. 올해 시상식은 죄악의 도시라 불리는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었는데 BTS가 등판하자마자 그곳은 완벽한 승리의 도시로 바뀌어버렸다. BTS는 군복무와 공백기를 마치고 돌아와 오늘 밤 2개의 주요 부문상을 거머쥐며 화려한 귀환을 알렸다. 어라? 분명 3관왕인데 벌처는 2개의 상이라고 하네요. 우리 방탄소년단은 이번에 당당하게 3관왕을 달성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 까칠한 매체는 왜 굳이 2개라고 썼을까요? 미국 애들이 워낙 콧대가 높아서 자기네 본토 메인 종합 카테고리 상이 아니면 상으로 쳐주지도 않는 얄미운 자국 우월주의가 발동한 건데요. 뒤이어 나올 매체인 엔터테인먼트 위클리가 설명하겠지만 K-팝 부문 왕좌를 소리 없이 박살내고 가져온 세 번째 트로피는
당연히 우리 밥그릇이니까 벌처는 그 상은 생략하고 미국 팝 시장을 통째로 씹어먹은 메인 트로피 2개만 상으로 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인 상 2개가 진짜 살벌합니다. 하나는 여름을 강타한 Song of the Summer였고, 다른 하나는 이 시상식의 최고 권위의 상인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였는데요. 그리고 벌처는 리더 RM의 감격적인 수상 소감 순간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RM은 멤버들이 병역 의무를 마친 뒤 이런 소중한 상을 다시 받아 영광이라 전했다. 그의 멘트가 끝나자마자 객석에 앉아있던 관객들의 환호성은 경기장이 떠나갈 정도로 대폭발했다. 아니 솔직히 이번 대상 후보 라인업이 얼마나 지독했냐면요. 그 후보지는 무려 브루노 마스, 저스틴 비버, 켄드릭 라마, 레이디 가가였습니다. 그리고 총 8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현 시점 미국 팝 시장을 통째로 지배하고 있는 미국 팝의 여왕 테일러 스위프트도 후보에 올라 있었지만, 그 와중에 우리 방탄소년단이 당당히 대상 왕좌를 차지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요, 외신이 단순히 수상 결과만 틱 던진 게 아니라 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방탄소년단을 전체 프레임의 메인 주인공으로 두고 시상식을 서술했다는 점입니다. 매체의 헤드라인부터가 아예 대놓고 이 시상식은 완전히 BTS의 것이었다 였거든요. 특히 제 눈을 의심케 한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는데요. 서구권 매체들이 과거 동양인 가수를 소개할 때 늘 은근슬쩍 벽을 치며 쓰던 단골 코멘트 있죠. 오, K-팝 센세이션이다. 아시아의 글로벌 이펙트다. 하지만 우리 방탄소년단에게 벌처는 이딴 식의 이국적인 꼬리표 대신 시상식 전체의 분위기를 무력으로 장악해버린 절대적 존재라는 수식어를 쓴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팝업계가 방탄소년단을 메인스트림의 가장 높은 정점에 서 있는 최고 존엄의 밴드로 완전히 공인했다는 증거인데요. 2017년 당시에 젖살도 안 빠진 애띤 얼굴로 긴장한 채 이 미국 무대에 처음 올랐던 소년들이 이제는 군대까지 싹 갔다 와서 콧대 높은 할리우드 권력자들을 발밑에 두고 미국의 스타이자 글로벌 스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는 역사적 팩트입니다. 자, 미국의 팝의 여왕마저 주저앉혀버리고 시상식 자체를 코리안 뮤직 어워즈로 개명시키다시피 한 우리 방탄소년단의 위엄. 그런데 여러분, 시상식의 흥행지표를 혼자 하드캐리한 방탄소년단의 소식과 맞물려 세계적인 공신력을 자랑하는 글로벌 통신사 로이터는 K-팝 데몬 헌터스가 올해의 노래상을 당당하게 움켜쥔 부분도 조명했는데요. 아니, 이쯤 되면 솔직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시상식의 이름이 정말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맞습니까? 대상은 방탄소년단이 접수하고 올해의 노래상은 K-팝 데몬 헌터스가 가져가고 미국 본토 팝스타들은 그냥 자기네 나라 안방에 상 차려놓고 한국인들 잔치하는 거나 구경하면서 박수나 쳐주는 관객으로 전락해버린 건데요. 이 정도면 아메리칸이라는 타이틀이 너무 무색하니까 그냥 간판 내리고 코리안 뮤직 어워즈 인 아메리카로 개명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겠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유력 연예 전문지인 엔터테인먼트 위클리까지 등판해서 아주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이 매체는 매년마다 시상식이 끝나면 기가 막히게 최악의 순간과 최고의 순간을 칼같이 선정해서 발표하는 곳인데요. 당연히 우리 방탄소년단은 이번 2016 AMA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압도적인 최고의 순간으로 당당히 선정되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위클리는 이런 찬사를 날렸는데요. 이번 시상식은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히 BTS가 장악한 무대였다. 열광적인 팬들은 그 모든 순간을 만끽했다. 무려 4년 만에 미국 시상식 무대에 완전체로 귀환한 한국의 보이그룹 BTS가 전날 밤 진행된 전설적인 공연 실황 녹화 영상으로 오프닝 무대를 완벽하게 찢어발겼다. 최우수 남성 K-팝 아티스트상을 시작으로 올해의 여름 노래상과 최고 영예인 올해의 아티스트상까지 완벽하게 손에 쥐었다. 자, 상이란 상은 다 쓸어담고 미국 평단을 혼절시켜버린 방탄소년단.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상 몇 개 받고 끝난 해프닝이 절대 아닙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정말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존재하는데요. 미국의 대형 엔터 전문 산업지 데드라인이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폭로했습니다. 애초부터 이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의 시청률과 티켓 흥행은 BTS가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캐리한 것이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마치 미리 각본을 짜놓은 것처럼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가 열린 날짜와 방탄소년단의 아리랑 월드 투어 일정이 완벽하게 맞물려 둘 다 라스베이거스 한복판에서 동시 폭발했다는 점이었다. 아, 정말 공교롭지 않습니까? 우리 방탄이 AMA 일정에 맞췄을까요? AMA가 방탄의 라스베이거스 투어 일정에 그들의 시간과 장소를 맞췄을까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할리우드 내에서도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연 미국 3대 시상식이 일개 K-팝 그룹의 투어 스케줄에 맞춰 시간과 장소를 양보한 것인가? 왜냐? 원래 이 시상식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오직 LA에서만 개최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AMA의 미국 시청률이 반토막 나며 완전히 망해가고 있다 보니 군대 전역하고 4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는 방탄소년단의 첫 번째 미국 시상식이라는 그 타이틀을 독점하려고 AMA가 눈이 뒤집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AMA가 우리 방탄소년단 투어 스케줄에 맞춰 역사상 최초로 시상식 보따리를 전부 싸서 라스베이거스로 부랴부랴 날아왔다는 것이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래 도박과 유흥의 도시라서 죄악의 도시, 신시리라 불리던 라스베이거스가 지금은 방탄소년단이 완전히 독점하는 승리의 도시, 윈시리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는 외신들의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방탄소년단 덕분에 지금 라스베이거스 현지는 아주 그냥 축제 분위기로 제대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현지 최고 유력지인 라스베이거스 선의 특집 리포트를 보면 아주 소름이 돋다 못해 닭이 될 지경인데요. 매체의 상세 보도에 따르면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BTS는 글로벌 음악 시장의 모든 대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이번 아리랑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주말부터 평일까지 총 4일간 눈 깜짝할 사이에 매진된 공연을 위해 라스베이거스 얼리전트 스타디움을 찾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K-팝 역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메가톤급 최대 규모의 초대형 스타디움 투어이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도시 전체의 지각 변동을 주목했는데요. 시저스 팰리스의 팝업 스토어부터 브랜딩 모노레일, MGM 그랜드 불꽃놀이까지 라스베이거스는 스스로를 도시 규모의 거대한 BTS 콘서트장으로 완전히 개조시켰다. 라스베이거스의 심장이라 불리는 스트립거리 전체가 방탄소년단의 영토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도시의 가장 거대한 상징물인 라스베이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간판까지 아리랑 앨범의 상징색인 진홍빛으로 화려하게 점등되는 것은 물론이고 무려 제작비만 2조 원이 넘게 들어간 지구상 최고의 디지털 랜드마크죠. 스피어의 거대한 외벽 전체가 방탄소년단의 아리랑 테마 영상으로 가득 채워져 상영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당연히 전 세계 K-팝 아티스트를 통틀어 이 2조 원짜리 전광판을 단독으로 통째로 점령한 건 우리 방탄소년단이 최초라는 게 팩트인데요. 미국 자본주의의 심장인 라스베이거스가 방탄소년단의 홍보관으로 자발적인 셀프 개조 프로젝트를 감행한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스베이거스 관광당국이 이 충격적인 풍경을 바라보며 뒷목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제발 우리 도시에 영원히 살아달라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소름 돋는 돈다발 경제학의 비밀이 존재합니다. 라스베이거스 선의 보도를 이어서 보면요, 이번 메가 투어 기간 동안 라스베이거스 전 구간을 달리는 모노레일 전체가 일명 BTS 더 시티 아리랑이라는 상징적인 브랜딩으로 유치원 버스마저 울고 갈 만큼 화려하게 통째로 랩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위버스 플랫폼에서 특별 디지털 배지까지 퍼주는 초대형 이벤트가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방탄소년단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업들을 위해 얼마나 거대하고 눈물겨운 효도를 해내고 있는지 정확히 조명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기사의 상세 설명에 따르면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초거대 기업 삼성전자가 스타디움 내부에 최신 갤럭시 울트라 기반의 초고화질 기술 체험 공간을 무려 6개나 촘촘하게 설치했다. 그 덕분에 전 세계 아미들이 스타디움에서 갤럭시 울트라를 들고
방탄 mem버들의 모공까지 줌으로 땡겨 찍으며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한국의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를 비롯한 수많은 K푸드 대기업들까지 이번 도시 테마 이벤트에 대거 숟가락을 얹어서 미국 현지인들의 지갑과 영혼을 아주 합법적으로 홀랑 털어버리는 대박 낙수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매체는 현지 리테일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BTS는 국제 항공권과 호텔 예약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독특한 콘서트 관광이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창조해냈다. 그래서 실제로 라스베이거스 관광 당국이 주파나를 튕겨보고는 기절초풍했다는 공식 데이터가 등장하는데요. BTS가 머무는 단 2주간의 이벤트가 미국의 웬만한 초정상급 대기업들이 전부 한자리에 모이는 도시 최대 컨벤션 주간에 맞먹는 미친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진행된 미국 템파베이 공연에서는 BTS가 단숨에 9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일으켰고 엘파소 2회 공연을 통해서는 지역 경제 심폐소생술을 발휘했다. BTS의 글로벌 팬덤에는 젊고 스마트하며 구매력이 엄청난 글로벌 인재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그런 전 세계 아미들이 항공, 호텔, 식당, 팝업 스토어에서 뿜어내는 1인당 평균 소비량은 일반 관광객과 비교할 때 무려 3배가 넘는다는 것이 실제 데이터로 증명된다. 북미 팬들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 대륙을 가리지 않는 전 세계의 젊은 부유층들이 멀리 라스베이거스까지 날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에서 죄 지을 생각은 안 하고 오직 BTS에게만 돈다발을 쏟아부으며 축제를 즐기고 있는 상황이란 것이죠.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종주국이라는 미국, 그리고 그 미국 안에서도 세계 최대의 관광도시라 자부하는 라스베이거스조차도 완전히 무릎을 꿇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이 위대한 달러 폭격. 이게 바로 우리 방탄소년단이 가진 진짜 무서운 위상이자 클래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의 소식은 단순히 우와 우리 방탄 돈 많이 버네 하고 기분 좋게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예능 파트였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바이스톰이 전해드릴 소식은요, 아미가 아닌 일반 대한민국 국민이더라도 무조건 가슴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우리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눈물겨운 애국 비하인드입니다. 미국 할리우드 언론의 절대적인 성역이자 가장 콧대 높기로 소문난 매체죠. 할리우드 리포터가 이 경이로운 현장을 직접 밀착 취재하더니 아주 의미심장하고 가슴 뜨거워지는 리포트를 타전했습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최대의 연휴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라스베이거스로 화려하게 복귀한 이 선구적인 글로벌 보이그룹의 티켓은 열리자마자 광속으로 매진되었다. 거대한 얼리전트 스타디움 전체가 공식 응원봉인 아미밤의 불빛으로 가득 찼고 가공할 만한 함성으로 귀가 먹먹할 정도였으며 넓은 주차장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대기줄 속에서 단 하나의 빈 좌석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이 매체의 베테랑 평론가가 머리를 감싸주며 경악한 대목이 따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전원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병역 의무를 훌륭하게 마치고 돌아온 군필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매체는 이런 감탄을 내놓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그들의 미친 라이브와 퍼포먼스 폼을 보고 있자면 이 아티스트들이 최소 18개월 이상의 무대 공백기를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수준이다. 미국의 수많은 팝스타들은 군대는커녕 그냥 몇 달만 좀 쉬다 나와도 폼이 다 망가지거나 멤버들끼리 불화가 터져서 완전체 컴백에 처참하게 실패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 매체가 놀라움을 금치 못한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 방탄소년단이 더 크게 칭찬받아야 할 대목이죠. 그리고 할리우드 리포터는 일각의 얄팍한 비평가들을 향해 이런 통쾌한 팩트 폭격을 이어가는데요. BTS가 세계적 스타가 되며 너무 서구화됐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공연은 그게 완벽한 거짓임을 증명했다. 이번 글로벌 아리랑 투어의 무대 연출은 그야말로 한국의 위대한 전통 문화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가슴을 울리는 전통 한국 음악 인트로와 인터루드는 물론이고 무대 중심에 대한민국 태극기를 모티브로 한 시각적 미학과 경복궁 경회루에서 영감을 받아 특수 제작한 360도 초대형 정자 스타일 구조물까지 장착해
그들의 위대한 문화적 정체성이 공연의 모든 순간에 끈적하게 녹아들어 있다는 점을 그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웠다.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슨 불순한 의도와 열등감을 가졌길래 방탄소년단의 음악적 성과를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이 난 일부 서구권 세력들이 얘네 이거 미국병 걸려서 너무 서구화됐네 라는 쌉소리를 뱉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방탄 멤버들은 가장 한국적인 전통의 아름다움으로 팝의 본토 심장부를 완벽하게 짓밟으며 그런 비난에 대한 반박을 대신한 것입니다. 아니, 사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방탄소년단은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간 것이고 옆에서 발광하며 짖던 개들은 그냥 짓밟혀버린 것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물론 그들도 방탄소년단을 좋아하지 않을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한국적인 것을 보여달라며 그들의 피나는 애국적 노력을 함부로 폄하하는 행위는 절대 타당하지 않은 것이죠. 지금 방탄소년단이라는 존재를 통해 전 세계 수십억 인류가 체감하고 학습하는 대한민국 문화의 위상과 소프트 파워는 일각의 편협한 상상을 가볍게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방탄소년단의 미친 영향력은 단순히 공연장 안에서 미국인들을 울리고 웃기는 그런 수준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제 미국 팝 시장을 넘어 서구권 최고 엘리트들이 모이는 지성의 상하탑까지 완벽하게 폭파하고 정복해버린 것인데요. 미국의 유력 방송사죠, 폭스 샌프란시스코가 긴급 보도한 리포트를 보면 아주 감격스러운 팩트가 찍혀 있습니다. 폭스뉴스의 메인 보도에 따르면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BTS야말로 문화강국 대한민국 팝 외교에 상상 초월하는 엄청난 힘을 증명한다. BTS를 필두로 K-드라마, K-푸드, K-뷰티가 융합되면서 스탠퍼드 대학의 한국어 수강생까지 미친 듯이 급증하고 있다. 아니 여러분, 스탠퍼드 대학교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세계 최고 대학 순위를 매길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최상위 랭커이자 미래 지구촌의 정치, 경제, IT 기술을 쥐락펴락할 천재 인재들이 모이는, 대한민국으로 치면 그냥 신의 직장 프리패스 학교잖아요. 그런데 과거엔 한국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엘리트 서양 대학생들이 이제는 밤마다 방탄소년단 영상을 돌려보며 한국어 기말고사 시험 공부를 하느라 눈에 불을 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탠퍼드대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의 저명한 다프라 주르 부교수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K-팝의 이 압도적인 인기 덕분에 한국계가 아닌 순수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학과 수강 등록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일명 팝 외교의 결정적 소프트 파워이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7인조 보이밴드 BTS가 서 있었다. BTS는 UN의 특별 사절로 연설을 하고 유네스코와 글로벌 캠페인을 주도하는 등 전통적인 외교관들이 수백억 원을 써도 못하는 민간 외교의 다리를 완벽하게 이어붙였다. 특히 이번 아리랑 투어는 군대를 갓 전역한 군필 청년들의 무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 아픈 역사와 남북 분단 현실을 전혀 모르던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는 이 콘서트가 가장 위대한 역사 교육의 현장이자 탐구의 시발점이 되어준 것이다. 이처럼 대중음악 외교라는 무형의 가치는 실존하며 그 선구자는 방탄소년단이라는 점을 전 세계 학계가 공식 공인한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 대학가가 뒤집어진 것도 고작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는 가히 충격과 전율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엄청난 센세이션이 정열의 대륙 라틴 아메리카 한복판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대학교 박사이자 국제정치학 권위자인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브라초 박사가 아주 기절초풍할 현지 리포트를 폭로한 것인데요. 브라초 박사가 기고한 칼럼의 헤드라인부터가 아주 대단합니다. 위대한 코리안 드림을 찾아서. 칼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BTS는 멕시코에서 음악 장르를 넘어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지진을 일으켰다. 이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구사해온 초강력 소프트 파워 전략의 결정체였다. 셰인바움 대통령이 BTS를 국빈으로 초청한 것도 단순히 표심을 노린 팬덤 의식이 절대 아니었다. 그 숨겨진 저변에는 현재 한국과 멕시코 간에 가장 뜨겁게 추진 중인 거대한 경제적 이해관계, 즉 FTA 체결이라는 국가적 대업이 존재했다.
그런데 이 꽉 막혀 있던 양국 협상의 물꼬를 터서 고속도로를 깔아준 주역이 다름 아닌 BTS였다. 그러니 무형의 소프트 파워가 인간의 형태로 성육신된 존재가 바로 BTS인 것이다. BTS는 한국의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한 국가 전략 수준의 최종 무기이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수많은 정치인들은 BTS를 정치에 활용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다. 현재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브라질 청년들에게 이 한류라는 문화 콘텐츠는 과거 수십 년 전 전 세계인들이 미국을 보며 외치던 아메리칸 드림을 완벽하게 대체한 최고의 권력이며 일명 코리안 드림의 상징이 되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전 세계 정상의 꿈을 이루어내는 한국인들의 아름다움을 보며 전 세계 청년들이 나도 한국에 가서 꿈을 펼치고 싶어 라며 낭만적인 환상에 빠져들었다는 게 기사의 명확한 설명인데요. 이거 정말 가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칼럼은 에콰도르의 유명 기자 다니엘라 아길라르의 리포트를 인용하며 우리 한국 청년들을 향해 뼈 때리는 한마디를 이어갑니다.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이 미친 한류의 위력과 국가적 위상을 정작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만 내부의 정치적 문제와 미국의 지표에 눈이 멀어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건 솔직히 우리도 반성해야 할 참 안타까운 팩트입니다. 우리 내부의 취업난이나 경제 문제가 심각한 건 마땅히 해결해야 할 숙제이지만 우리나라가 일궈낸 문화 영토가 지구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정작 그 문화의 주인들이 제일 모르고 과소평가한다는 건 참 눈물나게 씁쓸한 일이니까요.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오늘처럼 미국의 3대 시상식에서 황금빛 대상 트로피를 받아오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상 자체의 기쁨도 크지만 이 위대한 훈장을 명분 삼아 서구권 권력자들의 선민의식을 짓밟고 대한민국 국격을 온몸으로 지켜내고 있는 이 자랑스럽고 멋진 청년들의 진정한 가치를 저희 바이스톰이 다시 한번 조명해 줄 수 있는 웅장한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멋진 군필 청년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남은 라스베이거스 아리랑 월드 투어도 무사히 완주하기를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